안녕하세요. 투자보감의 김나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셨나요? 아니면 종목별 차별화 때문에 고민이 많은 하루 보내셨나요? 날도 추운데 내 계좌 때문에 더 춥다 하시는 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 아니면 종목을 교체해야 할까? 고민이 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에 대한 진단부터 처방까지 한 방에 속 시원히 해결하는 시간, 저희 투자보감이 어려운 시장을 건강하게 헤쳐나가기 위한 전문가님의 핵심 비법이 담긴 투자보감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함소의 전문가입니다. 신사임당 나오기 전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 제가 항상 이제 업종에 대해서나 이제 뭐 테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주는 이번 주 한번 반등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요일, 수요일에 이어가지고 이제 제약주들이 반등을 주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약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주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대형주들, 우리나라 이제 전반적인 증시를 이끌었던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애플엑스가 실적 부진으로서 조기 단종된다는 그런 이슈들이 나와줌에 따라서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시총이 작고 유통주식 수가 적은 종목들이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재생 파트로 엮여 있는 수소차와 전기차가 순환매가 나와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장에 이제 수소차가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 그다음에 금일에는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테마든지 업종을 봤을 때 국한된 부분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드렸던 이제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던 20-30% 이상 하락했던 종목들이 반등을 주면서 테마 순환매가 나와주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노다지 시장입니다. 적게는 10%, 많게는 2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좋은 시장인데요. 지금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지금 뭐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 그다음에 뭐 또 이제 시총이 큰 종목들이 이제 밀림에 따라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면서 아침에 2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몇십 종목이나 되고, 이런 종목들이 눌림목을 주면은 또 다른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단타치기에도 좋은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주에 계속 이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신사임당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봐오셨다면 오늘 시장, 어제 시장, 뭐 월요일 시장 꾸준히 좋은 수익을 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읊어드릴 때 세 가지로 좀 압축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약간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부재인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 이제 외인과 기관들이 양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장에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어떤 이제 그 정책을 내보냈습니까? 7월부터 이제 외국인들 대주주들을 이제 대상으로 양도세는 22%, 뭐 최대 이제 뭐 매도를 했을 때 11%의 과세를 주겠다.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포트를 어느 정도 축소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의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불안할 수도 있지만, 일단 뭐 이 외국인 양도세에 관련된 이런 나라들을 좀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비중의 한 20% 정도 차지하는 그런 이제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주가 추이를 좀 보시면서 외국인들 비중이 많은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고, 지금 시장은 이제 단기적으로 테마주가 반등을 주고 기술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나와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접근을 하시면
하면서 이제 뭐 기술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던 이제 우량주들을 좀 주워 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반등 구간이 나오지 않는 이제 반도체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뭐 작년에 반도체주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에서 반도체주들이 실적에서 이제 팍팍 치고 나가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이제 성행했던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는 반도체가 성행하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반도체 시장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 대비 뭐 실적이 뭐 긍정적으로 나와줄 수는 있지만 전년도에 이제 예상치보다는 약간 하향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서도 약간 이제 불안감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수급이 들어와 주더라도 주가를 견인을 하는 모습보다는 약간 눈치 보는 장세의 느낌이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이 작은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나와준다. 제가 이제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진짜 다양한 테마들이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제약주, 화장품주, 그다음에 뭐 수소차, 전기차,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책 테마주를 엮이는 종목들도 반등을 주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뭐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단타권을 하고 싶으시다. 지금 시장 뭐 뭘 잡아도 제가 봤을 때 노다진 시장이기 때문에 시총이 작거나 이제 유통 후 주식수가 적은 종목들, 아직 상승폭을 키우지 않은 그런 테마주들을 좀 눈여겨보신다면 좋은 수익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게 이제 급등 후에 이제 윗꼬리 캔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 워낙 세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제 상한가를 갈 것처럼 이제 호가를 이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초보자분들이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총이 작고 유통 주식수가 적은 이제 고점 대비 이제 30% 이상 하락했던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을 주면서 수급이 반짝 들어와줬다가 단타치고 나가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오전에 상승했다가 오후에 윗골이 달고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제 뭐 이런 종목들이 시가 대비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시총이 작은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되 급등 후에 이제 급등을 하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시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전기차와 이제 수소차가 이제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장에 오전에 이제 수소차가 상승해줬다가 오후 장에 수소차가 밀리면서 전기차가 바톤 터치를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대선 테마로 엮였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전에 이제 오후장에 이제 상승을 해줄 때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다가 또 종가 부근에서는 이제 10% 이상의 하락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 반등을 주는 종목들이 있고 바닥권에 올라올 때 세게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이 중에서도 힘이 강한 종목, 이 힘이 강한 테마, 그다음에 이런 힘이 강한 테마 업종에서도 대장주들 위주로 매수를 하셔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을 몇 개 읊어드렸는데 그 종목들 한번 훑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으로서 최근에 이제 크게 시세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항받고 돌파를 못 해주진 않을까. 근데 이 바닥 대비 지금 5개월 동안 굉장히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하락하면은 손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소차나 전기차 올해는 제약주와 신재생의 시대다. 그래서 제약주가 이제 눌림목을 줄 때는 매수 타이밍이고 신재생 테마는 아직 스타트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신재생 테마를 모아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지 2주차, 이제 3주차 접어들면서 이런 종목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3거래일 차에 이 상한가까지 안착하고 오늘 장이 몇 프로까지 갔습니까?
오늘 장이 8%까지 이제 추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침에 뭐 유니크라든지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수소차로 엮이는 종목들이 상승해줬는데요. 뭐 풍국주정, 뭐 유니크, 뭐 그 다음에 뭐 시노펙스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이 종목의 가치 대비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주는 구간이고 실질적으로 수소차로서 상승해줄 수 있는 종목들이 추가 상승을 하는 시장이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자에 상승을 하지 못했던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요. 성문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재생 이제 전기차와 이제 수소차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이 종목이 아직 상승을 하지 않았고 제가 최근에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삼각수렴 흐름이 나와주면서 거래량 동반할 때 장대 양봉을 뽑아줄 수 있는 자리라 이 종목을 오늘 아침에 이제 편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 종목이 20% 이상 상승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고점에서 이제 정책 테마주로서 엮여가지고 상승을 해줬다가 100% 이상 상승을 하고 이제 이 재료가 소멸을 하면서 갭으로 하락을 해주는 모습. 그다음에 1년 동안 이제 주가 이제 상승을 하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해준 모습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올라오려고 굉장히 많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지금 시장에서 눈치껏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10% 이상 상승 여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했었는데 이 종목은 이제 목표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언급을 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이제 도달을 했고 이 종목 뭐 이제 뭐 단기 목표가는 도달했고 추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뭐 24,000원대까지 가줄 수는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이제 화장품주 단기적으로 조정 주는 구간이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실적에 관한 이제 약간 리스크가 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가신다면은 충분히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힘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목표가가 도달 안 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를 돌파를 못했죠. 61선을 돌파를 하면은 이제 급등 시세를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이제 지금 61선 돌파를 못 해주고 단기적으로 조정을 줬지만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 구간,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엮여있는 종목들이 눌림목을 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지 구간이 살아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홀딩하고 가지고 가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이 또 힘차게 움직였던 테마가 뭐 있습니까? 게임주입니다. 저는 이제 게임주를 이제는 온라인 스포츠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구간이다. 온라인 스포츠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성행이 되게 된다면은 굉장히 많은 수입을 이제 벌어들입니다. 그럼 이런 많은 수입을 벌어들였을 때 기업의 실적으로서 반영이 됐죠. 그래서 오늘 장, 어제 장에 게임주들이 꾸준히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시장이다. 뭐 넷게임즈라든지 미투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네오 이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M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5,200원대 돌파를 해줬는데 아직까지 5,500원대는 돌파를 하지 않았다. 지금 이제 게임주도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종목들도 상승폭을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기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에 이제 엮이는 테마 성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5,500원까지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뭐 테마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말씀드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좀 봐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과 포트를 좀 점검을 하면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임당 함소혜 전문가님의 장세 진단과 또 종목 점검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 시장은 노다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또 작고 유통수가 적은 종목들 위주로 노려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좋을지는 방송 마지막에 제공해드리는 관심주 그리고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알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다시 한번 투자 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일단 뭐 반도체, 이제 태양광으로도 엮이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 이런 이제 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나와주는 이제 호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자체적인 악재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상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뭐 자체적인 이슈가 나와준다든지 아니면 뭐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반도체주들이 한번 튀어줄 때 상승해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6,000원대를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이제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3만원대 돌파 여부가 중요한 구간인데요. 주봉상으로 지금 이제 60주선을 이제 돌파 여부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을 이제 돌파를 못 해준다면 이제 횡보 내지는 이제 뭐 추가 하락을 해준다든지 이런 이제 주가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테라세미콘이 이제 속해 있는 업종과 테마군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상승해줄 수 있는 동력보다는 앞으로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와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목표가 이제 3만 원, 이제 단기 손절가는 26,000원대를 좀 잡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3만 원대 돌파를 해줄 때 이 태양광 관련된 이슈나 반도체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주는 시장이 아니라면은 이 구간을 돌파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라세미콘 앞으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요. 손절가 26,000원 잡아주셨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SK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요. 예.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비중은 40%고요. 40%고요. 네. 매수가는 67,900원이고요. 67,900원에 40%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또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아이고, 조금 보고 있는데 네. 올라갔을 때 못 팔아가지고요.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군요. 언제 예, 매수하셨어요, 예. 시청자님? 예? 언제 매수하셨어요? 그게 작년에 했는데요. 작년 10월인가? 작년 10월이요. 그럼 한 예. 넉 달 정도 가지고 있으셨군요. 예, 예. 네, 그럼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가요? 예, 예. 네,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SK 하이닉스 67,900원에 40% 보유 중이라고 하시고요. 넉 달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매도 예. 타이밍 언제쯤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밤늦게 수고 많이 하시네요. 우리 어머니도 지금 늦은 시간인데 종목 걱정 때문에 지금 이제 잠을 못 이루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어머니 이 종목이 이제 지금 계속 계단식 하락을 하니까 좀 걱정이 되시죠? 예, 예.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안 좋은 전망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이제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상승하는데 어느 정도 좀 제한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몇 주, 늦으면 몇 달이 좀 걸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예,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저점을 정확하게 잡아주지 못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좀 불안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앞전에 뭐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세이프가드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우리나라의 뭐 세탁기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이제 관세에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슈들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엮여 있는 뭐 이제 재료주들이라든지 부품주들이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개선이 돼야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느 정도 IT나 반도체로서 이제 선두주자에 있는 이제 SK 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재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저점을 안 잡혔고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이 SK 하이닉스 이제 매수가가 이제 생각보다 이제 뭐 낮으신 편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익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73,700원대를 다시 한번 탈환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 구간대가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 저항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 지금 이제 뭐 71,700원대를 다시 한번 이제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을 줘야 다시 한번 이제 이 종목이 주가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종목 이제 월봉상으로 이제 단기 이평선 이탈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예. 이제 단기 이평선의 변곡 구간이 이제 75,500원대를 지지를 받고 최근에 이제 단기 이제 반등을 줬거든요. 그래서 예.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75,500원대 돌파 여부, 75,500원대를 이탈하시면은 손절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이제 71,700원대 이제 돌파해주고 일봉상 이제 73,700원대를 이제 또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준다면은 그 다음 목표가 이제 78,000원대까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예. 뭐 지금 뭐 올해 시장을 봤을 때 반도체주가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번 분기 뭐 다음 분기까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이제 뭐 한 78,000원대까지 재반등을 준다면 정리를 하시고 주도 테마로 갈아타시는 게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네, 그래서 이 종목은 75,500원대 이제 익절가 잡으시고 단기 목표가는 7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000원요? 네네네. 그때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차트는 보이. 뭐 올라갈 것 지금 같아요. 당장 바로 한때. 이제 뭐 단타처럼 이제 반등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 종목의 흐름을 봤을 때 뭐 한 빠르면 2, 3주 내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이 된다면 그때 이제 재반등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78,000원대까지는 한번 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반도체가 죽을 시장은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78,000원대 보고 대응하세요. 예. 그리고 저기 네. 실적 발표하고 나면 삼성전자 보니까 실적 발표하는 날 빠지던데 이것도 그럴 염려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뭐 매수를 해가지고 이 종목을 견인을 하는 파트는 아니어서 실적이 네. 나와주는 부분을 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전년도 대비 이제 그렇게 실적 전망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신다면 수익권일 때 정리하시고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겠죠? 갈아타면 뭘로 타요? 제약으로요? 제가 좀 이따 방송 끝나기 전에 종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SK 하이닉스 단기 목표가 78,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아서 75,5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만 반도체가 다음 분기까지는 조금 강하게 올라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78,000원대가 오면 정리를 하시고 주도 테마주로 변경을 하시라라고 권유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이 좋을지는 관심주 그리고 오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점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종목들 상한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종목들 추격 매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런 추격 매수는 계좌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을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뭐 전무후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성문전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매수 기회를 줬던 종목입니다. 누가 봐도 이 종목이 급등 시세 주고 눌림목을 주다가 이제 뭐 빠르면 5거래일, 뭐 늦어도 10거래일 이내에 이제 반등을 주는 그런 이제 테마 성향의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하셨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제 고점에서 잘못 사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수소차 관련된 이슈와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이제 업종이라든지 테마가 갈 수 있는 테마와 업종을 이제 고르셨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게 만약에 단발성으로 끝나는 테마였다면은 이 종목은 고점에서 매수한 다음에 눌렸을 때 속절없이 손절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문전자 같은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이 구간 이제 2,660원대에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접근을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을 지금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적어도 3,000원 이상인데 신사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에서 반등 주기 전에 거래량 들어오기 전에 편입을 해가지고 이 종목이 이제 뭐 3,000원 이상에서 이제 매도를 이제 3,100원대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나온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저점에 사서 고점에 매도
매도를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 종목이 내일장에 바로 가면 좋겠지만 눌림목을 주면 어떻습니까? 눌림목을 줄 때는 또 매수해가지고 추가 상승 줄 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면은 계좌가 박살나는 시장이다. 하지만 신사임당이 말씀드린 대로 신사임당이 찍어주는 종목과 신사임당이 찍어주는 테마를 토대로 매매를 하신다면은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이런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거듭 강조를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이제 손절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2,780원대를 이탈하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이 구간 이탈하면 다시 주가 상승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손절가는 2,780원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 이제 매도가는 다시 한번 재반등을 준다면 3,150원대 돌파 여부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력을 이제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3,150원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는 이제 이런 고점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이런 고점에서 매수하실 바에는 차라리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신사임당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업종과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셔가지고 지금 시장 좋은 수익을 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문전자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는 건 항상 조심하시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 2,780원대 잡아주셨습니다. 이 구간에서 더 떨어지면 오래 상승하는데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매도가는 재반등을 주면 3,150원 이렇게 반등할 수 있다라고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OCI. OCI요. 예.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8만 원에 네. 50%. 8만 원. 20만 8천 원에. 20만 8천 원에 50%요. 예, 네, 예. 저는 지금 손실을 또 꽤 보고 계시네요. 언제 매수하셨나요, 이 종목? 이 6년이 넘었는데 6년이요. 저번에 저 상담 한번 했었거든요. 삼장. 전화 주셨던 시청자분이군요. 네. 예, 예. 6년 넘게. 근데 예, 오늘 뭐 공매도 저 지정 종목이 됐고 가지고 급락을 네. 하면서 뭐 그러니까요. 근데 뭐 다시 한번 상담을 드리려고. 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바로 전문가님께 한번 이 종목 어떤 진단 필요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OCI 20만 8천 원에 5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급락이 나와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될까요? 뭐 단기 접근인지 장기 접근인지가 중요한 종목인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전 때 상담을 드렸는데 네. 전때 제가 컴퓨터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네. 이런 방송 해주진 않는데 제가 접촉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할 줄 몰라가지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18만 원대 오면은 전화를 하면 달라 했는데 네. 전화를 하니까 연락이 안 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오늘 다행히 또 연락이 됐는데 오늘 공매도 급락을 하면서 또 공매도 지정 종목이 됐네.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려고 참 궁금하고 이래서. 지금 단기 접근이세요? 장기 접근이세요? 그때 사임당 선생님이 장기적으로 30만까지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되겠네요. 장기 종목을 단기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예. 이제 미국 세이프가드 관련된 이슈 나와주면서 지금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한다고 아까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죠. 방송 보셨어요? 예.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임당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갑자기 외인은 사는데 갑자기 급락을 해버리니까 네. 어찌 되는 거 싶어서 저는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하니까 사임당 선생님한테 또 상담을 좀 받고 싶네요. 그러면 OCI의 실적은 아세요? 좀 이번에 좋다고 좀 들었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예.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좀 좋을 거라고 사임당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대요. 그러면 좋을 거니까 가지고 가세요. 단기적으로 예. 악재가 나와줄 수 있어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전 솔직히 기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기사는 어쩔 때 확인을 하시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종목이 왜 빠졌지?
종목이 왜 올랐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만 하는 거지. 지금 이제 OCI가 왜 빠졌는지 지금 이유를 아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단기 접근인지 장기 접근인지 여쭤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은 단기로 접근할 종목이 아니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 예.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장기로 갔을 때 실적도 나쁘지 않고, 우리 시청자님이 뭐 신사임당이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신재생이나 태양광, 풍력 파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그죠? 앞으로 이제 네. 우리나라는 이제 원전을 축소를 하고 점진적으로 신재생 파트를 늘린다고 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국에 있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이제 세이프가드를 발동을 했지만, 이제 오늘장에 이슈가 나와준 거를 토대로 봤을 때 정부끼리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그런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 싸움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은 이런 이제 악재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개선이 돼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슈가 이제 개선이 돼준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 구간이 매수 타이밍이겠습니까? 매도 타이밍이겠습니까? 지금 그래 돌발 상황이 생기니까 네. 저도 뭐 어떻게 판단을 못 하겠네. 불안하시면 매도하셔야죠. 근데 이 종목이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들고 가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이 종목이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태양광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다가 이제 다시 예. 한번 악재 나와주면서 하락하고 26선을 지지를 받아줬거든요. 예.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 단기 입평, 이제 주봉은 단기 입평이 깨졌고, 지금 이제 월봉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20만 원대를 이제 돌파 여부가 중요한 구간이다. 이제 강력한 저항 구간이다라고 했는데, 이 구간을 예. 이제 뭐 항상 저항 구간이 제가 생각하는 이 구간까지 꼭 도달을 해야 이게 강력하게 이제 저항을 맞았구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근처까지 가주더라도 저항을 맞았구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종목이 예. 이제 월봉상 이제 120월선을 저항을 맞으면서 영망치형 캔들이 나와줬는데 단기 조정을 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예. 이 종목을 전에 상담을 드렸을 때도 단기 이평선인 5주선과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을 한번 좁히러 내려와 줄 수 있다, 조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씩 하락을 할 때마다 매수를 해보실 만하다. 단기 이평선과 이격을 좁힌 다음에 다시 한번 재반등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OCI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접근으로 하셨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 하시면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은데, 지금 이제 평단이 높으셔서 걱정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장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이 내가 만약에 15만 7천 원에 샀다. 그럼 15만 7천 원에 5% 사고, 그 다음에 내 평단보다 내려왔을 때 5% 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내 평단보다 내려왔을 때 사고, 올랐을 땐 관망하고, 이런 이제 인내심이 필요하고 전략을 가지고 가야 장기 종목으로서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도 악재와 호재를 번복을 하면서 상승을 해주는 급등 급락 패턴이 나와주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정책적인 이슈에 따라서 급등 상한가 갔다가 뭐 하한가 부분 갔다가 뭐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면서 이 종목이 이제 등락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테마들도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그런 테마 시장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그런 흐름에 따라서 똑똑해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참여를 많이 함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뭐 이 실망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손절매를 유도를 하는 기사들과 그런 이제 차트를 만들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수익 보기가 조금 더 어려운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앞으로의 그냥 이 OCI라는 종목, 이 OCI라는 기업과 이 태양광 파트를 긍정적으로 보신다면은 보유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이 앞으로의 전망은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악재가 나와주니까 불안하다. 그러면 매도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도 정책적으로 규제를 완벽하게 주면서 폐지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그런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뭐 조세 법안 뭐 이런 이제 조례 같은 게 이제 나와줄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블록체인 파트가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시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부 이제 인정을 해주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악재와 호재를 번복하다가 악재를 딛고 다시 재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듯이 태양광이라든지 뭐 세탁,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 나와줬던 반도체 악재, 이런 악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선 지지 구간이 15만 4천 원대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에 말씀드렸던 장기 목표가는 30만 원, 단기 목표가는 20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차트만 봤을 때 반등을 주면은 빠르면 다음 달 중순, 뭐 늦으면은 뭐 다음 달 말이나 3월쯤에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이 세이프가드 발동 소식에 따른 악재는 단발적인 이런 악재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셔서 단기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종목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며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인내하시면서 가지고 가시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손절가는 15만 4천 원 잡아주셨고 목표가는 장기는 30만 원, 단기적으로는 2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님들의 열띤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전문가는 이전에 유통수가 좀 적고 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을 집중하시면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관련 종목들로 제시해 주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꾸준히 실천을 하고 있는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시청자님.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에스코넥이요. S코넥이요.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2,500원에 30%예요. 2,500원에 30%.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오랫동안 횡보를 해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 손절해야 되는지 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S코넥 2,500원에 3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이 종목은 전망이라기보단 테마를 읊는 게 조금 더 빠른 종목인 것 같네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스코넥 지금 2,5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보유하고 가신다고 하셨죠? 네네.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왜 사셨어요? 뭐 실적도 괜찮은 편이고요. 네, 또 IT 업종이라서 네. 그냥 매수를 했었거든요. 에스코넥의 테마 아세요? 네네네. 뭐예요? 일자리 창출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네, 이슈가 나와서 한번 사봤는데요. 네. 계속 밀리네요. 끝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이제 정치 테마주로 한번 엮였던 종목이잖아요. 네, 일자리 네네. 테마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가려면은 VR 관련된 파트로 가야 한다고 예상이 되거든요. 이 종목 네. 같은 경우에 이제 VR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삼성과 엮였던 이슈가 있는데, 이 종목 이제 차트를 보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네.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2,500원대인데, 이 차트의 흐름을 보니까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고, 오랫동안 들고 오실 만큼 이 종목이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거든요. 요즘 시장은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테마와 가치로 가는 시장이다. 이런 가치들은 어디서 만들어줍니까? 시장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상승을 하면서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를 보면서 움직여야 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VR로 움직여준다면 본전권까지는 가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대비 50% 이제 30% 이상 하락을 했던 종목이고, 이제 긴 시간 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튀어줄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준다. 하지만 뭐 이번 주는 좀 어렵고 다음 주쯤에 한번 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빠르면은 뭐 이번 주가 되겠지만 좀 늦어지면은 다음 주 중에 한번 튀어줄 수 있으니까 2,500원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S코넥 2,500원에서 정리하는 걸 추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렸는데요.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 전에 또 강한 상승세 나올 수 있는 관심주 하나만 제시해 주시죠.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신사임당을 좋아하셔서 그런지 종목을 굉장히 많이 그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시총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급등주에 대해서 이제 뭐 급등을 하는 건 좋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신사임당이 매도가를 잡아드리는 가격대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추천을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제약주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고, 제가 이제 요즘에 좋아하는 패턴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제약주를 하나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테라젠 이텍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흐름상으로 봤을 때 제약주의 순환매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저점을 높여주면서 이제 상방으로 이제 깃발을 펄럭일 수 있는 구간이 나와주면서 상박수렴 패턴이 나와주고 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만 저점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을 죽이면서 어느 정도 차트 관리를 해주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수거래일 이내에 급등 시세를 한번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봉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이평선을 타이트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이 조만간 이제 급등 시세를 주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와줄 수 있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봤을 때 뭐 거래량은 이제 전달보다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흐름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시초가 이하 분할 매수가 아니라 내일 이제 눌림목을 주면은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돌파를 못 해줬던 가격대를 이제 매수가로 좀 잡았는데, 이 가격대가 이제 14,000원대입니다. 이 14,000원대를 14,000원까지 빠지면 이제 분할 매수를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14,000원 이하로 이제 분할 매수 호가를 이제 지정가로 해서 분할 매수로 이제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종목은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방의 지지 구간, 이제 단기 지지 구간이 13,000원대를 이제 지지 구간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서 이 구간 이탈하면은 손절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 이제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와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방송에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수급이 이제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이 15,900원대까지 이제 보시고, 그 이유는 이제 뭐 미련 없이 터신 다음에 다음 신사임당 추천주로 갈아타셔서 좋은 수익 내시는 게 좋겠다. 제가 일단 뭐 지금 이 종목은 뭐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오지 않은 이유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하는데, 그런 종목들은 유통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TV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약간 제한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일장에도 또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 저를 잡아주세요 하고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에 10%대 수익을 못 보고 계신다면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셔가지고 온라인 공개 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든든한 투자 보감과 또 알찬 상담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